얘를 12등분 했다고 했어요. 12등분. 그래서 이렇게 원에다가 12개의 점을 찍었습니다. 자, 기억의 각 ECF부터 한번 봅시다. ECF인데 지금 12개 호가 12개 있겠죠. 그죠? 12등분을 했으니까 호가 12개 있어요. 호 12개의 전체 원주각은 몇 도겠어요? 원주각의 총합은 몇 도예요? 360. 중심각의 총합이 360이니까 180. 원주각의 총합은 180도예요. 그러니까 12개에 대한 전체 원주각은 180도인데 지금 각 ECF는 호가 몇 개에 해당하는 거예요? 3개에 해당하잖아요. 그치? 그럼 호 3개의 원주각은 몇 도라고 할 수 있다? 12분의 3이겠죠. 맞아요? 12개 중에 3개. 아니, 4분의 1이에요. 그럼 180도에 4분의 1이니까 45도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기억은 옳은 겁니다. 맞죠? 그 다음 니은 CE 길이를 물어봅니다. CE 길이를 물어보는데 자 여기에 중심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O라고 합시다. 중심 O. 중심 O를 표시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만약에 연결을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자면 요 각도가 몇 도입니까? 지금 한 개, 두 개에 해당하잖아. 중심각이 아닌데. 그러니까 30. 아니 요건 중심각이에요 지금. 그죠? 중심각은 전체 360도인데 그걸 12등분하면 한 개에 해당하는 게 30도예요. 그럼 이 두 개에 해당하는 게 여기 60도예요. 60도. 맞죠? 이쪽도 60도예요. 그죠? 그럼 이게 2등변 삼각형이고 꼭지각을 2등분하니까 이 각이 뭐가 된다? 90도 되겠죠. 그러면 이게 30도, 60도, 90도 삼각형이잖아. 맞죠? 그럼 길이의 비가 1대 2대 루트 3 된다고 했죠. 그럼 요 길이, 요 반지름이 6이라고 했어. 그러면 제일 짧은 요 길이는 얼마예요? 3이겠죠? 그럼 요건 얼마? 1대 2대 루트 3이니까 3루트 3이에요. 따라서 CE 길이는 3루트 3의 몇 배? 2배니까 6루트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맞아요. 마지막 디귿 PQ 길이를 물어봅니다. PQ 길이. PQ 길이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요. 맞죠? PQ 길이를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지우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O라고 했을 때 여기는 H라고 한번 해봅시다. 삼각형 HEO 이 삼각형을 풀이에다가 다시 한번 더 그려보세요. 여기가 P예요. 자, 그런데 요 각은 몇 도일까요? 아까 요거 전체가 30도라고 했었는데요. 30도라고 했었는데 요만큼이 호 하나에 대한 원주각이야. 그럼 여기 몇 도예요? 30. 아니야. 15. 15도잖아. 요만큼. 여기 15도니까 당연히 이 옆에 있는 것도 15도예요. 그럼 15도면 내각이 2등분 된 거죠. 내각이 2등분 되면은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가
이 길이 대 이 길이 b하고 똑같죠. 맞죠? 그러면 요 길이의 b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까 3루트 3이고 요게 6이에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것도 3루트 3 대 6입니다. b의 길이의 b가 3루트 3 대 6이 돼요. 근데 전체 길이가 이게 얼마냐면 3이거든. 그러면 HP 길이는 3의 3루트 3 대 6으로 b를 배분을 하면은 3루트 3 더하기 6분의 3루트 3만큼에 해당하는 길이를 찾아보면은 HP가 얼마가 나오느냐면은 HP가 얼마가 나오느냐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계산을 해야 되나?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계산합시다. 자, 요 3을 일단 나누면은 루트 3 더하기 2분의 3루트 3이 유리화시키면 루트 3 빼기 2분의 루트 3 빼기 2를 곱하면 요거 하면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3루트 3하고 얘를 곱하면 6루트 3 그리고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됩니다. HP 길이가. 근데 구하라고 했는 길이는 뭐냐면은 PQ 길이, PQ 길이. 따라서 PQ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에서 뭐를 빼면 될까? PQ 삼각형 요걸 보면은 요게 아까 이게 45도라고 했어요. 요것도 45도예요. 그러면 이게 90도. 45도, 45도, 90도 삼각형이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길이가 아까 우리 구했을 때 얼마라고 했냐면은 3루트 3이었어요. 그럼 3루트 3에서 요 길이만 빼면 되는 거죠. 일단 3루트 3 빼기 6루트 3 빼기 9니까 답은 9 마이너스 3루트 3이라고 하는 길이가 나와서 디귿도 옳은 겁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는 이렇게 정오 문제, 옳은 거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한 번째지만 그 안에 세 개를 다 풀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문제들은. (21번이고) 4점짜리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 22번은 뭡니까? 주관식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엄청 쉽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죠? 엄청 쉽게 나와서 우리가 그냥 객관식 1번도 엄청 쉽게 나오듯이 주관식 1번도 엄청 쉽게 줍니다. 그럼 풀이할 것도 없죠? 네. 그죠? 얼마예요? 6 곱하기 사인 30도니까 6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죠. 답은 3.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실제로. 자, 이렇게 모의고사 대비 풀이 하시고 자, 오늘 고등상 복습하는 날입니다. 저번에 어디까지 복습했었어? 고등상에 그때 개념만 쭉 설명을 해서 아이고. 앞으로 또
0으로는 안 오고. 왜 하는데요? 컨디션이 안 좋대. 이것에 복사를 뽑아줬었지 않나? 복습하는 거. 딱 복습한 것만 보여주면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때 했었노? 지금 없는데요. 복사고. 자, 복소수부터 오늘 60쪽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앞에 내용 보면 돼요. 그렇죠? 자. 일단 처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새로운 수가 이제 나옵니다. 그죠?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수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곱에서 음수되는 수입니다. 그죠? 제곱에서 음수되는 수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새로운 수. 이제까지는 제곱에서 음수되는 수는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새롭게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우리가 기호 i를 사용해서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i 제곱이 얼마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라고 해서 상상의 수입니다. 이게 실제로 존재하진 않는데 상상의 1이라는 수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i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허수 단위라고 부릅니다. 허수 단위.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미지널이 넘버고 한국말로는 허수예요. 허상의 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또 당연히 다른 표현을 하면은 i라고 하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는 건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여기에서부터 처음으로 이런 허수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소수라고 하는 우리가 배웠던 실수의 범위보다 더 큰 범위의 수를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중3 때는 실수라는 것까지 배웠어요. 그죠? 실수라는 것까지 배웠는데 이제 뭐까지 합쳐서 허수 단위를 포함을 해가지고 허수 단위 요 해당하는 bi 부분을 포함을 해서 이 실수하고 허수를 전부 다 합쳐서 복소수라고 부를 겁니다. 복소수. 그러면 복소수 중에서는 실수가 있고 허수가 있는데 이 복소수에 해당하는 이 b 부분, 이 허수 부분이 0이 되면은 이 부분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수는 뭐라고 부르냐면 실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b 부분이 허수 부분이 0이 아니기만 하면은 이러한 수는 우리가 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수와 허수를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복소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허수 중에서는 실수 부분이 0이 되어서 순허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거는 그냥 순허수가 아닌 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는 실수면서 복소수입니다. 3i는 순허수면서 복소수입니다. 2 더하기 3i는 지민이 뭐야? 이거는 무슨 수야? 복소수고 또 다른 말로는 허수. 이건 허수예요. 알았어요? 선생님 이거는 허수가 아니고 이건 복소수예요. 이게 아니고 다 복소수는 맞아요. 당연히 다 복소수는 맞는데 얘는 복소수이면서 실수고 얘는 복소수이면서 순허수고 얘는 복소수이면서 허수예요. 알았죠?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허수입니다. 허수. 알았죠? 오해를 자꾸만 이것만 허수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허수가 아니고 복수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 허수에서는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 없다? 허수에서는 크기 비교를 못합니다.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대소 비교를 하는 원칙의 수 그래서 양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고 0 곱하기 0을 하면 0이 되고 음수 곱하면 양수가 되는 실수의 대소 비교 대전제를 허수가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수끼리는 대소 비교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3i하고 2i가 있으면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커요? 이런 표현을 못 한다니까. 알겠죠? 누가 더 크다 이런 얘기를 못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A 더하기 BI랑 C 더하기 DI 같으면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같아야 두 복소수가 같은 겁니다. 알았죠? 실수부, 허수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켤레복소수. 켤레복소수라고 하는 거는 A 더하기 BI에다가 뭐를 적느냐면 이렇게 위에 짝대기를 적습니다. 적는 것은 중간에 있는 허수부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어서 A 빼기 BI라고 나타내고 이게 켤레복소수입니다. 알았죠? 다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복소수에서 사칙연산 덧셈하고 뺄셈은 어떻게?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계산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하는 게 복소수의 사칙연산의 덧셈 뺄셈입니다. 곱셈은 어떻게 한다? i를 문자처럼 생각해서 전개합니다. 그냥 곱합니다. 분배 법칙. 분배해서 곱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i 제곱이 나오면 그거는 마이너스 1로 다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눗셈은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다가 각각 곱하는 거고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분모의 실수화. 알았죠? 분모의 실수화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 다른 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덧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덧셈, 뺄셈 하면 되는 거고 곱셈은 어떻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분배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눗셈이에요. 얘를 나누라고 하면은 이거를 나눈 결과가 결국에는 뭐 플러스 뭐 i 이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나눗셈 결과가. 근데 그 나누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분모에 뭐를 곱한다? 켤레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 분모가 곱했을 때 c제곱 빼기 di의 제곱 되겠죠. 근데 di를 제곱하면은 di를 전체 제곱하면은 i제곱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마이너스 1이 이 합차의 공식의 중간에 있는 마이너스하고 붙어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분모가 되어서 요걸로 이거 위에 분자 곱했는 거를 각각 나눠주면은 요게 실수부, 요게 허수부가 되는 하나의 복소수가 된 거예요. 이게 복소수 나누기 복소수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복소수도 역시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분배법칙도 성립합니다. 알았죠? 실수가 가지고 있는 연산의 법칙을 복소수도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런 게 복소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개념에 자, 켤레 복소수의 성질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켤레 복소수는 앞에서 위에다가 뭐를 붙인다 했냐면 이렇게 바를 붙인다고 했어요. 바. 근데 1번은 뭐냐면 Z바에다가 다시 바를 붙여요. 그러면 켤레 복소수에 다시 켤레 복소수니까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두 켤레 복소수를 덧셈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 더하기 BI하고 A 빼기 BI가 켤레 복소수잖아. 두 개를 더하면 호수부 없어지죠. 두 개를 곱해도 어떻게 돼요? 합차의 공식에 의해서 호수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두 켤레 복소수를 더하거나 혹은 곱했는 것은 무조건 뭐가 된다? 실수가 됩니다. 알았죠? 켤레 복소수끼리 더하거나 켤레 복소수끼리 곱한 거는 무조건 실수입니다. 또 3번에 켤레 복소수하고 어떤 복소수가 똑같대요. 쉽게 말해서 A 더하기 BI랑 이거의 켤레 복소수는 A 빼기 BI가 두 개가 같으려면 뭐가 같아야 됩니까? A는 A끼리 같아야 되고 B는 마이너스 B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B가 마이너스 B하고 같을 수 있는 경우가 뭐겠어? B가 0인 거예요. 그 말은 이거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켤레 복소수를 구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은 켤레 복소수랑 원래 복소수가 같다는 말은 그 수는 반드시 실수다 이 뜻입니다. 거꾸로 실수면 원래의 수랑 켤레 복소수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번째, 자 어떤 켤레 복소수가 그 원래의 수하고 부호가 반대만큼 된대. 쉽게 말해 a 더하기 bi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면 이게 a 마이너스 bi인데 이게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a 빼기 bi라고 하는 게 원래 복소수의 반대 부호. 원래 복소수의 반대 부호는 이 복소수의 반대 부호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도 이 두 복소수가 같으려면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b는 당연히 같은 거고 a랑 마이너스 a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a랑 마이너스 a가 같다는 것도 a가 뭐다? 0이라는 말이죠. a가 0이라는 말은 원래 그 복소수가 원래의 복소수가 순허수다 이 말이에요. 요 a가 0이니까 순허수인 거예요. 순허수라야지 그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뭐일 때 0일 때에는 부호가 반대라 하더라도 똑같은 수니까 0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 취한 것이 원래 복소수의 마이너스하고 똑같다는 것은 그 수는 순허수거나 또는 0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두 복소수를 더한 다음에 켤레 복소수 취하는 거나 아니면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취해서 더하는 거나 같습니다. 또는 두 복소수를 뺀 다음에 켤레 복소수 구하는 거나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구해서 빼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 그 바가 쪼개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곱했는 것도 쪼개지고 나누는 것도 쪼개집니다. 알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9쪽에 i를 거듭해서 곱하면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i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거기에서 i를 한 번 더 곱하면 i 세제곱은 당연히 i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죠. 또 i를 한 번 더 곱하면은 i 4제곱이 되는데 그건 뭐가 된다?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i를 곱하면 마이너스 i제곱. 그러니까 당연히 1이 되겠죠. 혹은 z제곱이 마이너스 1을 제곱해버리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4제곱이 1 됩니다. 그러면 i 5제곱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이게 i 5제곱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i 6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고 7제곱, 8제곱, 9제곱, 10제곱, 11, 12, 13, 14 계속 돌아가요. 4의 배수만큼씩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얼마예요? 2죠. 얘는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얼마? 나머지가 3인 거. 얘는 4의 배수인 거. 얘는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거. 그 나머지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로 나눠서 나머지가 같으면 같은 값인 겁니다. 그러면 i의 올해가 2020년이에요. 그러면 i의 2020제곱은 뭐하고 똑같겠어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0. 4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그럼 결국 이건 i의 4제곱하고 똑같은 거예요. i의 4제곱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잖아. 그럼 이건 뭐하고 같다? 1이 된다. 알았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은 무슨 말이냐면 루트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거는 제곱에서 마이너스 a가 되게 하는 수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의 제곱근 하면은 뭐가 될 수 있다? 제곱에서 마이너스 2가 되게 하는 수는 루트 마이너스 2인 거죠.
맞죠? 또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어서 이렇게 되어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이 수를 어떻게 적기로 하느냐면은 루트 2i라고 적기로 하고 요거는 마이너스 루트 2i라고 적기로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입니다. 그러면 지민이 어느 게 양의 제곱근이고 어느 게 음의 제곱근이에요? 요게 플러스 루트 a가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ai가 음의 제곱근 맞습니까? 그런 거 없다고. 아, 허수는 양수, 음수 이런 게 없어요. 알았죠? 그냥 이거는 기호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거지 플러스가 붙어있다고 이 수가 양수고 이 수가 음수고 이런 건 없습니다. 허수는. 알았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i 두 개가 있는 거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양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음수를 제곱근을 한다. 다시 음수 제곱근의 성질. 원래 우리가 중3 때 루트 2 곱하기 루트 3하면 이거 어떻게 했었어요? 루트 6이다 이렇게 중3 때 배웠어요. 양수의 제곱근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런 성질이 성립을 해요. 또 예를 들어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것도 어떻게 되느냐면은 사실은 이거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면 루트 6i가 돼요. 알겠어요? 얘가 뭐냐면 루트 3i예요. 그럼 이거 곱하면 루트 6i가 됩니다. 이렇게는 되는데 딱 한 가지 경우 뭐는 안 되느냐면은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면 이거 두 개를 합쳐져서 두 개 곱하니까 6이네 이렇게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얘가 뭐냐면 루트 2i고 얘가 루트 3i거든. 근데 이걸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6i 제곱이 돼요. 그럼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이게 반드시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일 때 a도 음수고 b도 음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에는 두 개 곱했는 결과에 반드시 뭐가 있다? 마이너스가 하나 튀어나와야 됩니다. 나눗셈에서는 A는 양수고 B는 음수일 때 그러니까 음수분의 양수인 요 경우에만 합쳐지더라도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음수는 괜찮아. 네, 그거는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봐.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는 선생님 이거는 그러면 합쳐서 루트 3분의 2라고 됩니까? 됩니다. 왜냐? 분모가 얘가 얼마예요? 루트 3i죠? 이게 루트 2i죠? 어떻게 돼요? 약분되잖아. 그럼 이거 합쳐서 그냥 루트 3분의 2가 돼요. 맞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인 경우에는 그냥 합쳐지면 안 돼요. 왜냐? 얘가 루트 3i고 얘가 루트 2예요. 그럼 분모에 i가 있을 때는 분모를 실수화시켜야 되거든. 얘 i를 곱하고 위에도 i를 곱해요. 그럼 이 i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고 루트 3분의 2i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음수분의 양수일 때에만 마이너스가 하나 앞에 붙이고 두 개를 합쳐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이야기는 위에 있는 이야기하고 방향이 지금 다르죠? 그죠? 어떻게 달라요? 이거는 조건이 이거이면이에요. 요거이면 결과는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이꼴 0이 붙어 있으면은 이 말은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겠어? 맞는 말이겠어? 지민이. 이게 이꼴 0, 이꼴 0, 이꼴 0도 포함을 해서 만약에 했을 때에 이 말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네. 이게 0, 0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어떻게 되겠어? 0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0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0 있어도 이 말 맞아요. 네. 근데 왜 선생님 여기다 0을 안 적었습니까? 따라하고 싶어서. 왜 안 적었냐면은 얘 때문에 안 적었어요. 얘는 0을 적었는데 얘는 0을 적어버리면은 분모가 0 되는 게 안 되거든. 그럼 제 위에만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해서 통일성을 주려고 여기에 0을 안 적으려고 하니까 위에도 그냥 같이 0을 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음수고 B가 음수일 때 이거 성립한다는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죠? 근데 A가 0 이하고 B가 0 이하일 때 이게 성립한다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이게 가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번 이야기는 이야기가 지금 달라요. 가정이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두 개 곱했는 거에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합쳐진다면 그러면 위에 얘기처럼 A도 0이고 A도 음수고 B도 음수다. 요까지만 딱 적어 놓으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틀리게 돼요. 왜? 분명히 이게 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것도 되거든. 무슨 말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음수인 거 말고 0인 것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가정으로 나오면 결론에는 이 범위 0 되는 것까지를 적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기에서는 0을 빼버리면 틀리게 됩니다. 알겠죠? 남자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죠? 그죠? 이게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고등하에 나오는 진리집합, 포함관계, 필요조건, 충분조건. 그러니까 남자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걸 반대로 얘기해서 사람이면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방향이에요 지금. 알겠죠?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라면 어떻게 적어야 된다?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B는 0보다 작다. 요것만 적어야 돼요. B는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모가 0 되는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지금 복잡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지금 오늘 복소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알았죠? 복소수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 설명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단원에 뭐가 나옵니까? 방정식 중에서 2차 방정식이 다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왜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 방정식을 바로 시작하면 되지 왜 갑자기 복소수란 이야기는 왜 했을까? 왜 했을까? 쓰려. 응? 쓰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3 때의 근의 공식 또는 인수분해를 써서 우리가 근을 구할 때에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여기에 있는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됐었습니까? 중3 때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죠? 근데 방금 우리가 허수를 배우면서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방금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고등학교에서부터는 이 루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더라도 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는 무슨 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허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허수인 것. 그래서 2차 방정식 고등학교 1학년에서의 2차 방정식의 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나 중근이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와요. 알았죠? 근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말 안 합니다. 그치?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배우되 어떻게 된다?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작게 되면은 허수가 되고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허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았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앞에서 복소수를 했어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는 중3 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 그런 거죠. 그래서 판별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된다? b제곱 빼기 4ac가 판별식 d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d의 값이 어떻게 돼요?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중근,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쓸 때에는 개수가 줄 치세요. 개수가 실수일 때만 판별식을 사용할 겁니다. 개수가 실수일 때만 판별식을 쓸 거예요. 개수가 헛수가 되는 경우에 판별식을 쓰면은 잘못된 근을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실수인 경우에만 우리가 판별식을 사용해서 근을 판별을 할 거고, 네. 계속 허수인 건 언제나. 개수가 허수인 것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i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는 것도 뭐가 되느냐면은 개수가 허수인 이런 2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쓰는 거는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뭐 해를 찾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한테 안 줍니다. 안 물어봅니다. 근데 이러한 방정식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알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은 지훈이 뭐다?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판별식이 0돼야 되죠. 그죠? 판별식이 0된다는 거는 중근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알았죠? 그게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그게 2차 방정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중학교 때 했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했었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중학교에서는 안 했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처음으로 이제 배우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는 어? 안 나왔었어요? 중3 때 교과서에는 없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없고, 그러니까 미리 뭐 조금씩 배워서 그걸 알고 적용을 해서 먹고 이렇게는 했는데 원칙적으로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입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실제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에 대한 증명은 밑에 설명이 아마 이렇게 있을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두 근을 근의 공식에 의해서 알파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빼기 4ac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4ac 이렇게 두 개겠죠?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더하기를 하면은 루트 부분 없어지죠. 그럼 뭐만 남아요? 2a분의 마이너스 2b만 남아서 두 근의 합은 요겁니다. 두 근의 곱은 이거 곱하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합차의 공식이겠죠. 앞에 그 제곱 빼기 뒤에 그 제곱 하니까 뭐가 남냐면 4a 제곱분의 4ac가 되어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두 개의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x-알파, x-베타는 0이라서 전개하는 이런 모양으로 될 수도 있다. 중학교 때도 했습니다. 그럼 2차식의 인수분해는 예를 들어 ax제곱 더하기 bxc는 0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은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당연히 뭐를 따라서 최고참 개수는 a를 분명히 따라가고 뒤에 있는 근은 x-알파, x-베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음 요거의 해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해가 구해집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하라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인수분해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는 유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굳이 얘를 이 2차식을 어느 범위에까지 복소수 범위까지 만약에
확장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면은 요거를 인수분해한 결과는 이 두 개의 근을 가지고 x 빼기 요거 하나, x 빼기 이거 하나. 그래서 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3i, x 더하기 1 빼기 루트 3i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리고 거짓말같지만 이걸 다 곱해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나오는 게 2차 방정식,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겠죠.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혈렉은 자,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p 더하기 q 루트 m이면 다른 한 근은 p 빼기 q 루트 m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개수가 전부 유리수일 때에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한 근이 p 더하기 qi면 다른 한 근은 p 빼기 qi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무슨 조건이 있을 때? 전부 다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복소수하고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복습을 한번 했습니다. 알았죠? 숙제 풀이를 하면서 질문을 또 많이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네. 다혜는요? 두 남매는 아프시대요. 왜요? 불러요. 자, 질문하세요. 네, 6번. 몇 회? 7회. 7회? 칠회 6번 봅시다. 뭔가 치환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얘를 뭐를 x라고 치환을 할까요? 31을 x라고 치환을 해요. 그러면 얘는 위에 거는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이고 분모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에요. 근데 이게 위에 있는 게 조기차식이라고 해서 짝수 차수만 있기 때문에 이거를 2x제곱 더하기 1로 하고 빼기 x제곱 이렇게 고쳐줍니다. 그러면 이 앞에 세 개가 뭐하고 똑같으냐면 x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하고 똑같아서 이게 제곱 빼기 제곱의 모양. 요거 제곱 빼기 x의 제곱이라서 인수분해랑 합차로 인수분해. 요거 더하기 이거 하나.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 하나. x제곱 더하기 1 빼기 x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러면은 여기에서 약분이 얘하고 얘가 약분될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느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요거만 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다시 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로 해주고 플러스 x를 해도 똑같은 식이에요.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x거든. 근데 아까 x를 뭐로 쓰게 되냐면 31로 우리가 x를 썼어요. 31 빼기 1의 제곱이니까 30의 제곱이고 더하기 31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보기로 맞춰보면은 a가 얼마예요? 31에
(19번) 자,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다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그림을 그려.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 x의 어떤 값이 되더라도 항상 0보다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함수가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위로 볼록해야 되는 a가 함수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를 만들어야 될까? 교점이 없어야 돼. 즉, 다시 말해서 근이 없어야 돼. 다시 말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 제곱,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a 제곱이 뭐보다 4보다 커야 돼요. a는 2보다 크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이 1번하고 2번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거든요. 동시에 만족한다는 건 어떻게 했어? 요것만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범위에 어, 8의 9번에 A식과 B식과 되어 있고, A하고 X하고 교집합이 있는 게 X라는 거는 누가 더 크다는 말일까요? X. A가 더 커야 교집합을 하면은 X만 될까? 맞죠? 그럼 A 교집합 B하고 X를 합집합했는데 X. 이 말은 무슨 말? 누가 더 크다는 말일까? 합집합을 해서 X가 된다는 거는 A 교집합 B가 더 작아야 합집합하면 X 될 거 아니야. 맞죠? 결론적으로 X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속하면서 A의 부분집합이에요. 그죠? 근데 그 X는 뭐를 또 가지고 있냐면 A 교집합 B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일단 옳은 게 몇 번이겠어? 일단 바로 알 수 있는 게 네. 일단 보면은 1번 맞죠? 그죠? 그럼 2번 맞아요? 틀려요? 2번은 잘못되지 반대죠? 3번 5하고 9가 교집합이죠. 5하고 9가 교집합이니까 3번도 맞는 거죠. 4번 맞죠? 5번 틀렸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하고 5번 두 개죠. 실에 27. 여기서 4,3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끄는 두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곡선을 그으면 당연히 두 개가 있겠죠. 그리고 얘가 뭐를 지난다고 하면은 4,3을 지나는 직선이죠.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울기를 내가 뭔지 몰라서
기울기를 M이라고. 그럼 기울기가 M이고 4,3을 치니까 Y 빼기 3은 기울기 M의 X 빼기 4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접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판별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원의 중심에서 요 접선까지의 거리가 뭐하고 똑같다? 반지름 3하고 똑같다. 이걸 써도 돼요. 그럼 이 점과 0,0이라는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려면 얘가 일반형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mx 빼기 y 마이너스 4m 더하기 3이 0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점에서 0,0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공식은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0,0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m 더하기 3이죠. 요게 뭐하고 똑같다? 요게 3하고 똑같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양변에 m제곱 더하기를 곱하고 양변 제곱 풀면 m 값을 두 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